자, 다음으로는 우리 이주민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아 박사님 발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문현아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지금 그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허영숙 대표와 같이 했고요. 발표는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의 책임연구원인 문현아 제가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주 여성의 돌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주민, 이주 여성이 처한 현실을 짧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돌봄 노동과 관련해서 이주 여성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코로나 상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분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과연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지 세 번째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전에 저희가 이제 돌봄 경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주 관련해서는 이 경제적인 지표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제 발표하는 게 표현이 좀 말이 꼬여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꼬이게 해서 통역사 선생님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꼬이는 건 제 말이 꼬이는 것과 동시에 현실이 꼬여 있는 것에 대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민의 처한 현실을 먼저 보면 이 표가 저희는 이제 마지막에도 다시 나올 텐데요. 코로나 관련된 상황에서 감염과 관련해서 정말 처음부터 좀 뜯어보겠습니다. 적절한 예방이나 대응 조치가 가능했는가? 저희는 한국말로 뭐 자가격리다, 격리 단계가 어떻게 됐다, 거리두기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한국말로 방송을 많이 받았지만, 여기에 있는 외국인이나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은 적절한 언어로 번역된 언어를 정보를 받지 못해서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봉착했었습니다. 덧붙여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감염이 됐다. 그러면 외국인들한테 어떻게 처우가 됐는가? 저희는 감염됐다, 누가 걸렸다라는 얘기 들었지만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보호나 케어가, 돌봄이 반영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주민들은 누구보다도 더 취약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보이지만 그들에 대한 그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되진 않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심각한 건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입니다. 그분에 대한 사회적 조치가 있었는지, 한국이나 아시아인들이 지금 미국에서 뭐 중국에서 뭐 바이러스가 시작돼서 아시아인들 나가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차별과 혐오가 있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과연 그러면 어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 환경에 대한 방역과 보호가 있었는가? 보통 이주민 하면 이주 노동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뉴욕에서도 그 외국인 집중 주거 지역에서 감염률이 높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강원도 강릉에서 40명이 무더기 확진됐다는 얘기가 있었고, 주로 건설 현장이나 채소밭 이런 데서 러시아인들 다수가 걸렸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집단생활 시설에서 방역이 허술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대책이 어땠는지 그러한 얘기는 거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회보장제도가 한국 사회에서는 국적자 중심주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을 볼 수 있을지 관건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급과 그 이전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단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을 하고, 오늘도 아침에도 전 국민 대상 휴가비를 지원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전 국민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를 가지고 싶은 거죠. 작년 3월에 서울시에서 재난긴급 생활비 지급 발표가 있었는데 외국인 언급이 없었고요. 경기도에서는 모든 외국인을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2021년에 좀 나아졌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하겠다고 했고, 중앙정부에서는 별도 언급 없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지만 한국 국적자와 가족 관계인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난민은 난민법에 근거해서 기초생활수급이 가능하지만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다른 NGO 단체들하고 함께 이 코로나19로 공적 지원 기금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같이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그중에 아주 일부 사례에 불과합니다. 한 1900명여 명에 달하는 그 이주민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그 지원 내용의 아주 일부를 통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60대 우즈베키스탄 동포분의 사연입니다. 딸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한국으로 입국해서 손주들을 돌보고 있는데 사위가 일을 나간다고
주소를 이전해서 나간 뒤에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 것도 아니어서 사위가 세대주입니다. 세대주에게만 우리나라에서 재난지원 기본급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혼을 안 했, 별걸 안, 아니 그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사위가 받았는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공적 지원금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거죠. 공적 지원금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이주민들은 이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도적 체류자, 파키스탄 30대 여성인데요. 이분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을 해서 지금 난민 신청 인도적 체류자로 있는데 정부 지원이 없어서 불안한 신분에다가 해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싱글맘에게 대해서 지원이 없고 해외 입양인, 40대 네덜란드 해외 입양인이었는데요.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까 전지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개학이 이제 미뤄지면서 이 방과 후 교사들이 실직을 당하게 되면서 이분이 실직을 당하게 돼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 공적 지원금은 가닿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30대 중국 동포 여성은 남편도 중국 분입니다. 한국에 가족 방문 비자로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족은 또 공적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서 별거하거나 쉼터에 있거나 이혼하거나 많은 사람들, 세대주로 등록되지 못한 많은 이주민, 이주 여성들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이주 여성의 상황을 이제 토대로 해서 지금은 조금 토대로 해서 돌봄 노동과 관련된 분야에 관해서만 아주 짧게 언급을 해드릴까 합니다. 한국은 돌봄 노동에 관련해서 이주 여성이 돌봄 노동을 진행하고 있는 분야가 아주 작고 특히 중국 동포분들께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례는 70대 중국 동포분인데요. 아동 돌보미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전지현 박사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이제 집을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전지현 선생님이 발표하신 바에 의하면 20.2%의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 직장을 그만둔 엄마로 인해서 이 아이 돌봄을 하던 중국 동포분이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주 여성들의 상황은 한국 여성이 처한 상황에서 더 도미노 상황 혹은 더 악화된 형태로 이주 여성들에게 영향이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 돌봄 관련 부분에서 아까 그 이은경 박사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상당 부분을 간병인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고 그 간병 노동의 상당 부분은 간병인으로서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중국 동포분들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내일 세션에서 좀 더 다루어지게 될 내용이긴 한데요. 그중에 이제 60대 중국 동포분은 10년 동안 간병인을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10년 동안 간병인을 했는데 코로나로 갑자기 이제 해직을 하게 된 거죠. 실직을 하게 됐는데 가장 큰 걱정이 건강보험료입니다. 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자세히 시간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주민들도 외국인들도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내는데 그 내는 것에 비해서 혜택이 굉장히 작다는 거, 그리고 농어촌이나 이런 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 사업장으로 등록이 안 돼서 지역가입자로 보험을 내야 되는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내국인의 경우에 지금 중국 동포가 60대인데요. 내국인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은 보험료 경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에게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를 비싸게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짧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에서 우리가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까? 대안 모색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화면에서 물음표를 모두 느낌표로 강하게 바꾸면 됩니다. 적절한 예방과 대응 조치가 외국인과 이주민들에게도 가닿을 수 있게 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감염했을 때 적절한 돌봄이 가능하면 됩니다. 취약한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고 먼저 근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사회적 조치, 지금 10만인 서명운동 차별금지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서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시선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기초적인 단계가 이제 시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동환경의 방역과 보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 간병인들이 마스크 없이 지냈던 많은 사례들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없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사회보장제도 복지체계에서 국적자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사회보장제도가 내국인 중심으로 확고하게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인은 특별 사유가 있어야만 포함이 됩니다. 그 사유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 혹은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모, 혹은 그런 식으로 한국인 가족으로 결합된 사람들에게만 어떤 보호나 혹은 혜택이나 복지제도를 베풀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틀에 대한 전환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주 아까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아는 한국인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만큼 한국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자료 혹은 관심 혹은 뭐랄까요,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좀 바뀌는 변화가 시작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난민, 농업인, 노동자, 미등록 이주민을 위한 어떤 특별 재난 대책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앞에서 스티글리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불평등과 취약해, 이주민이라는 단어는 꼭 같이 붙어갑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해서 특히 돌봄과 관련해서 언제나 이 내용을 같이 고려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현아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사회의 경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어떻게 코로나19 상황을 겪었는지 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포용 사회로 가는 길이 선언적이지만 않고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중요한 지침들을 좀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호우영석 선생님, 대표님, 네, 잠깐 등장하셨는데 일단 한마디 아주 짧게 하시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미 선생님이 여러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김현미 선생님이나 앞에 다른 분들 말씀 들으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그 박정희 때 국민교육헌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화하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는 축적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주민이나 이런 것도 사회적 기여, 사회적 필요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뭔가 기능주의 중심으로 뭔가 그러면 니네가 그 사회적 기여를 입증해야지만 뭔가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돌봄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의 드러나지는 않는, 이게 반복적인 것 같은데 저희의 논의도 그런 기능적이고 도구주의 것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능적이고 도구화하는 것들을 조금 벗어나서 돌봄을 조금 확장시켜서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어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